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정치 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 대표적인 보수 논객으로 꼽히는 분들이죠. 정규재 전 주필하고 조갑재 대표. 아, 네네. 이분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비판을 세게 하면서요. 그렇죠. 비판 수위가 상당히 높죠. 네. 그런데 오히려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는 꽤 우호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이 참 의외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보내주신 관련 기사나 분석들, 이걸 좀 보면서 이 복잡한 상황, 이 핵심을 좀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정규재 전 주필이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보고 증오의 언어는 없었고 통합은 강조됐다. 이렇게 평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좀 눈에 띄는데 어떤 맥락일까요? 네,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정 전 주필은 이 대표 연설에서 소위 타도 윤석열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자신을 여러 번 기소했던 그 정치적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이런 게 없었다는 점을 굉장히 높이 산 거죠. 공격적인 언사가 없었다. 네, 심지어 이 대표를 검찰 독재의 희생자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와, 희생자요? 그건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국민의힘 내부 경선 후보들이 범죄자 이재명, 전과 사범 이런 식의 좀 원색적인 비난을 했던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희생자라는 표현까지 나왔다는 건 정전 지필이 현재 상황을 상당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도 읽히네요. 그 통합 메시지에 대한 분석도 있었죠? 맞습니다. 이 대표가 연설에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10번 넘게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10번 이상이요? 와. 네, 그만큼 국민통합 의지를 아주 강하게 보였다. 이 점을 주목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좀 점진적으로 우클릭, 그러니까 중도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왔고 그 결과가 이번 연설에서 딱 자리를 잡은 모습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죠. 우클릭의 결과다. 네, 그리고 예전에 조갑재 대표랑 같이 이 대표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가진 고민이 꽤 평균적인 중앙선 가까이 왔다. 이런 평가를 한 적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 평가가 보수 논객임에서 나왔다는 게 참, 네. 그게 참 주목할 만한 지점이죠. 그런데 바로 그 평가를 한 정전 주필이나 조갑재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말 가혹할 정도의 비판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비판 수위가 정말 높습니다. 정전 주필은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잃었다, 표류하고 있다, 리더십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질타했죠. 심지어 권력자들의 인생 이모작 정당이라는 표현까지 썼죠. 맞아요. 그 표현 정말 날카롭던데요. 총선 참패 원인이나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이고요. 조갑재 대표 비판은 더 거칠어요. 국민의힘을 악령에 접수된 사교 집단이라고까지 표현했으니까요. 와, 악령 사교 집단. 정말 센데요? 네, 당이 너무 비합리적인 주장에 휘둘리고 있다.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거요. 그 이슈. 네,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자기 반성이나 쇄신 없으면 미래 없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정치 지형에 전혀 적응을 못하고 있다. 이런 진단이네요. 네, 그런 측면이 있죠. 직접 만나서 국론통합 얘기도 나눴다는 보도도 있었고 또 이 대표가 이승만 전 대통령 묘소 참배한 거 이것도 긍정적으로 봤다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보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처럼 보수 논객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좀 의외의 긍정평가를 내리는 현상,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은 몇 가지 가능한 이유를 좀 제시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할 때 보여줬던 행정가로서의 면모 있잖아요. 네, 실무 능력 같은 거요? 그렇죠. 실용주의라든가 능력, 이런 이미지가 일부 보수층에게도 좀 어필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하나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또 하나는 기존 보수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크니까. 반작용 같은 거군요. 네. 그래서 대안적인 인물을 좀 찾으려는 심리, 이런 게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치 지형 자체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과거보다 미디어 환경이 훨씬 다양해졌잖아요. 네.
유튜브나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런 좀 소수 의견이나 비주류적인 시각 같은 게 더 잘 드러나게 된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것도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사회 그 진영 대립이 너무 극심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피로감 같은 거. 아, 정말 피곤하죠. 네. 그런 피로감이 커지면서 누가 됐든 좀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는 메시지에 대한 기대감, 이게 좀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통합에 대한 갈망이군요. 물론 이 모든 건 자료에 기반한 분석일 뿐이니까요. 해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오늘 저희가 이렇게 쭉 들여다본 자료들은 보수 진영의 핵심 논객들이 정작 자신들의 정치적 뿌리인 국민의힘은 아주 강하게 비판하면서 오히려 그 최대 적적인 이재명 대표에게서는 통합 가능성이라든지 실용적인 면모 이런 걸 찾으려 한다는 좀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정말 역설적이죠.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지점에서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지? 하고 좀 고개를 갸웃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은 단순히 한두 명 농객의 시각 변화, 이걸 넘어서요. 어쩌면 보수 진영 내부의 어떤 균열 혹은 재편 가능성 이런 걸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변화 가능성.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한국 정치 전체의 그 이념 지형이 얼마나 유동적이고 복잡하게 변하고 있는가 이걸 드러내는 아주 흥미로운 단면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보수, 진보 이 경계선 자체가 좀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그 경계가 흐릿해지는 느낌? 이런 복잡한 역학관계를 보면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과연 한국 보수 정치는 어디로 흘러갈지, 또 이재명 대표 같은 인물은 이 변화하는 정치 지형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혹은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